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입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입정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그렇게 돼가지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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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자꾸 잠기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본래는 목소리가 좋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새말기 첫걸음, 새말기 첫걸음이라고 해서 기초반을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새로 오신 많은 도반님들이 계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선원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이유가 안 그래도 그 초대장에 이제 써놨었는데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떠나서 대철학이면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건강하고 따뜻하게 잘 살아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공부하러 왔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은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잠깐만요. 이제 보통 종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벽을 가지고 있죠. 내 종교, 네 종교. 그렇지만 이제 진리라는 것은 그러한 벽을 다 허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 오리엔테이션의 그 성격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이 새말기 첫걸음을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가를 지금 오늘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새말기와 모습공식과 일과 굴리기 등의 그 공부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쭉 공부를 해서 새말기 첫걸음에 참석하시는 모든 도반님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갈 겁니다.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림선언의 그 비전이라고 할까? 보림선언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림선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 이제 보림선언은 말하자면 조계종 또 다른 어떤 큰 종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불교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믿음이 좀 안 간다고 할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그 보림선언에서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나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되밝히는 거죠. 나의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을 다른 이에게도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래서 백만자성등을 밝힌다는 것이 저희 선언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법회 멘트를 하거나 나중에 끝날 때도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잘 안 들리죠? 여기. 네, 네네네.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것하고 백만자성등을 밝히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재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 선언의 그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선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림선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이라는 것이, 선 공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선 공부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 선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첫째는 선 공부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선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또 아이들 다 키워놓고 돈 벌어놓고 은퇴해서 조용해지면 그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여기 바쁘게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늙고 머리도 다 굳어지고,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실은.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가 잘 됩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에 들은 사람이 공부를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반드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지혜롭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른 행동, 실천을 하게 되죠.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 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선 공부의 문턱을 낮추어서 공부할 수 있는 선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보림선언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말귀 첫걸음이라 지금 이 반 이름이, 근데 새말귀가 뭔가, 이게 보도 듣도 못한 얘기죠. 새말귀라는 것이. 그래서 새말귀라는 것이 무엇이냐? 새말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아이 키우고 직장 가서 돈 벌고 또 사회생활하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지금 바로 여기가 바로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 내가 세상살이가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선 공부나 또는 위파사나나 이렇게 하는데 막 한 열흘이나 일주일이나 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죠. 내가 좀 고요히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또 계속 써버립니다. 계속 좀 고요하게 했던 것을 여기 이제 그 사회생활에서는 그냥 다 써버려. 그리고 또 마음이 번잡하고 괴로워. 그럼 또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갔다 왔다 이러한 그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냥 나이가 늙어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려. 이러한 공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그 현장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현장이 바로 수행이 되는, 바로 공부가 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채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이고 나는 아이 다 키워놓고 돈 많이 벌어놓고 은퇴해서 조용해지면 공부를 해야지. 그때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 못합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거든요.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좀 이렇게 서서히 몸에 익어야 되고 마음에 익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말귀 첫걸음, 그러니까 내가 바로 생활 속에서 수행이 되는 그 공부를 하는 첫걸음이 된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우선 이론적인, 그 이치의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일과 굴리기입니다. 우리 선언에서 하고 있는데, 일과 굴리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은, 자,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보자. 우리 아까 김수민 씨. 네. 네네네.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일까요? 저에 대한 투자 네? 아닌가요? 저에 대한 투자? 저에 대한 투자. 저에 대한 투자는 맞죠? 자기에 대한 투자예요. 근데 자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깨달음에 대한 투자. 깨달음. 네. 그렇죠. 그렇기는 하나, 좀 더 나에게 실생활에 맞아 와닿는 얘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는 자기에게 하는 투자지요. 투자인데 어떤 투자?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투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일과 굴리기 속에는 그러한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김영주 씨가 혹시 학생이신가요? 아니요. 근데 굉장히 동안이시네. 그 다음에 지원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원아. 지원이는 우리 저번 2023년도 우리 선원의 장학생입니다. 지원아,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가 자기에게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냥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걸 따르면서 살기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는 자기 변화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대로가 아니고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 변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가 지금 너무 괴로워.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가 변화하는 거죠.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우애해야 되노. 우애해야 되노. 이것에 대한 자기의 통찰과 자기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유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로만 자꾸 그래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변화를 하려면 변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이치를 배우고 원하는 바를 결정을 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바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2024년이 이제 3월달이 돼버렸는데 보통 이제 새해 첫 해가 되면 자기가 막 계획도 많이 세우고 이럽니다.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계획이 세워서 계획만 세우면 그거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막 갖고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생각한 건데 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결정을 했어. 내가 딱 마음에 결정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냐? 먼저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바른 이치를 배우고 내가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지금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너무 뭐라고 하나 취업난이 심하고 경쟁 사회가 굉장히 심하죠. 제가 73학번이거든요. 73학번인데 그때는 저희는 대학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대학 예비고사에서 한 2배수 정도를 뽑고 걸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본고사를 또 쳐요. 대학 본고사를 치는데 대학 본고사가 전부 학교마다 과목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과목이 다 달라서 내가 벌써 3학년이 딱 되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하면 그 대학에 가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이미 어떤 대학 간다가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할 때 아유 앞으로 이제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경쟁이 조금 덜하는 세상이 안 되겠나 이랬더니 요새는 어때요? 더 심하죠. 경쟁이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바른 건가? 이게 잘 되는 건가? 못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조금 경쟁이 덜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은 이런 바른 이치를 배우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 내가 중요시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다라처럼 딱 기획을 해야 돼.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이거를 나누어서 딱 중요점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과 굴리기에 원노트 쓰기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새말기 첫걸음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늘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실제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일과 굴리기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일과 굴리기 중에서 제일 처음 일과 굴리기를 할 때 제가 처음 그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 노트입니다. 감사 일기라고도 해요.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 감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냥 아무런 상황이 안 변했어. 내 주위에 상황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영 다른 방향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짜 이게 참 대단한 그건데, 그래서 감사를 딱 하게 되면 어떤 우리 이제 도반 중에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직접 하신 분이 있었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가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는 많은 파생적인 생각들이 거기서 끊겨버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 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되다 보니 인생에 왜 많이 겪었을까 아닙니까? 많이 겪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감사합니다의 그 한마디가 완전히 상황을 이렇게 막 반전을 시켜버려요. 이거는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도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인생의 덕목,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불평, 불만, 또 더 나아져야 되겠다, 어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걸 일종의 번뇌라고 하지요. 그러한 욕심, 그러한 것들이 딱 끊겨서 그 이상 만약 문어발처럼 뿌리를 안 내려. 이제 실제로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갈 수도 있거든요, 실은요. 그런데 어때? 지금 이만만 해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디고 충청도 어디죠? 꽃마을? 아니고 신부님이 하시던 꽃마을 아니지? 꽃동네. 제가 이제 꽃동네 거기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크게 이렇게 글을 붙여놨더라고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이 있으면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었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이 있으면 감사하라. 그래서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도 좀 걸어야 되고, 또 목구멍에 씹어서 넘겨야 되고, 넘기면 똥도 잘 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가만히 보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소화도 못 시키고, 똥도 제대로 못 싸고, 또 다리도 못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숨 쉬기도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면 그 상황을 말하자면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묘수라요, 이게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째서 감사합니다를 하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이러한 이치 속에서 이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더욱더 잘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감사합니다 이걸 강조를 하냐면 처음에 이제 이 공부를 하러 들어오신 분들 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도 이 감사합니다는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서부터 뭐 나이도 상관이 없어. 남녀의 구별도 없어. 빈부 귀천의 구별도 없어. 되게 괴롭고 괴롭지 않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를 노트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나는 오늘 감사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뭐를 써야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로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 태양이 비치는 것도 감사, 그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구에서 이 압력이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몸이 이런 걸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런 형태로. 또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없고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1분 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감사 속에 있는 거라 너무 감사 속에 있어서 이게 감사한지 안 한지를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것들이 점점 눈에 띄어요. 눈에 띄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감사로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아주 잘 지낼 수가 있고 또 나도 굉장히 변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과 굴리기 그 다음에 이제 일과 굴리기 중에서 감사와 원노트와 축원 이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제일 처음 그걸 하는데 원노트 쓰는 법을 반드시 배워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선수 있잖아요. 이분이 이 세계적인 그 스타죠. 이 야구 선수. 이분이 그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원노트, 만다라식으로 원노트를 써서 지금 그러한 사람으로 인성과 그런 기량 겸비한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우리도 그 오타니가 썼던 그 만다라의 그 원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스스로 적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노트에 자기가 쓰잖아요. 쓰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원이 들은 바 있는가? 원노트를 쓰면 어떻게 돼? 원노트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100%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안 믿으실 겁니다. 안 믿으실 겁니다, 아마. 절대로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원노트에 내가 써놓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원노트에 뭐를 쓸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원노트에 내가 딱 쓰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100% 이루어집니다. 100%. 근데 지금 현재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해보면 틀립니다. 직접 체험한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축원을 하게 되는데 축원을 할 때 자, 누구부터 축원을 해야 되겠나요? 서연 씨, 누구부터 축원해야 되겠나? 축원할 때. 축원한다는 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자,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자기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축원한다면 맨날 남을 먼저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다.
축원할 때 자기부터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원을 할 때 반드시 자기부터 축원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자기가 힘이 있어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새말기 첫걸음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1년 동안 이제 화요일마다 저희들이 하거든요. 근데 매주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발이 오래 안 갑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문지방 딱 넘어가면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회에 계속 참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쭉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화가 됩니다. 자기화가 될 때까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반들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회에 참석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오리엔테이션의 그 성격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그 새말기 안내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직접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선원에 오시게 되면 선원장 면담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멀리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담도 가능합니다. 10분 쉬었다가 지금 오늘 세도반이 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서로 자기 소개를 하고 제가 폼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언에 오게 된 인연을 얘기를 합니다. 선언에 오게 된 인연.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지금 1년 동안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은 꼭 이루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원하는 강도가 어떤 강도냐. 그래서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그분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어릴 때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 갖고 싶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전거를 갖게 해주십시오. 자전거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그분이 누구였는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영기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어린이죠. 보고 네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하느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영기 어린이가 그 자전거 포에 갔어요. 요새 같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했겠죠. 가서 우선 어떤 그 제조사, 그 다음에 색깔, 기능, 크기, 돈 이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자전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다 적었다고 합니다. 적어가지고 자 그거를 보고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거짓말같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루어져요. 그 자전거가 자기한테 따고 왔다. 그 얘기를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말하는 원노트입니다. 원노트.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 내가 선언해서 공부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자기가.
그래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꼭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시면 아마 오늘 얘기한 것이 1년 뒤에는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